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스포츠를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죠. 지난 유로 2016 무대에서도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포르투갈이 개최국 프랑스를 꺾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 뜨거웠던 승부,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유로 2016 대망의 결승전 막이 올랐습니다. 결승전답게 치열한 혈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전반 25분 한 선수가 쓰러집니다. 이게 누구인가요? 포르투갈의 특급 스타 호날두가 프랑스 파의 거친 수비에 무릎을 잡고 넘어집니다. 그리즈만의 헤딩 위협적이었습니다. 설상가상 포르투갈은 부상 투혼을 펼치던 호날두가 들것에 실려 나가고 맙니다. 날아가던 나비도 호날두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하지만 호날두의 퇴장이 오히려 팀을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에데르가 잡고 수비 한 명 제치고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연장 후반 4분 에데르가 기습적인 슛으로 프랑스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1975년 이후 프랑스에 지기만 했던 포르투갈. 41년 만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대회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립니다. 부상으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던 호날두, 이번엔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좋아합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아쉬움 속에 준우승에 만족했고요. 메이저 대회 7번 도전 만에 처음 정상에 오른 호날두. 팀 동료들과 함께 피구와 코사 등 황금 세조도 해내지 못한 메이저 우승을 일궈내며 최고의 순간을 만끽합니다. 최고의 명승부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 승부 예측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네, 나오고 싶었고요. 원래 고정 출연자가 김재영 기자잖아요. 네. 키가 굉장히 커서 많이 스태프분들이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키가 이제 딱 맞는 느낌이 네, 드네요. 계속 나오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치열했던 프로야구가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야구 전문 기자로서 올 시즌 프로야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전반기 성적표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3위에 오른 넥센입니다. 4번 타자 박병호, 또 중심 타자 유한준, 에이스 베넷켄, 마무리 손승락, 또 필승 불펜 한현희와 조성우가 빠졌는데 아무래도 역사상 한 시즌 만에 이렇게 전력 누수가 큰 경우는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를 했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체 자원이 등장을 했고 또 기존 선수들이 성장을 했고 특히 마무리 1위 김세현 선수라든가 수위 타자를 노리는 고종욱 선수가 대표적이고요. 또 바뀐 운동장에 맞게 많이 뛰고 또 한 베이스를 더 가고 투수는 공 한 개라도 덜 던지고 이렇게 팀 컬러가 바뀌면서 연기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야구하고 싶어서 정말 미친 선수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런 지도자의 자극이 컸고요. 또 전략적인 어떤 변화가 컸고 선수의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전반기에 정말 놀라운 일을 넥센이 만들어줬습니다. 요즘 네. 뭐 유행가 가사를 유행가 제목을 붙이자면 정말 넥센이즈 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하위권에 어울리지 않은 팀 바로 삼성이죠. 비록 전력 손실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규리그에서 5년 동안 연속 1위를 했던 팀인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리라고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9위로 마감했는데요. 부자가 마감하면 3년이 간다고 했는데 지금 한 시즌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팀 승리를 이끌면서 이목을 끈 선수들도 있죠. 네. 늦게 피는 꽃이 아름답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무명 선수로 오래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낸 선수들이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기량을 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기에 특히 이런 선수들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넥센의 김수현 선수는 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영웅으로 탄생을 했고요. 두산의 김재환이나 SK 최승주는 거포로서 가능성만 보여주다가 올 시즌에 함께 폭발했습니다. 또 초반부터 수위 타자 경쟁을 하고 있는 롯데의 김문호 선수도 대기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을 야구 초대장을 받을 팀, 어떤 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뭐 순위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산과 NC는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워낙 전력이 탄탄하고요. 넥센이 이제 59경기가 남았는데 24승 정도만 하면 5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강은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자리는 두 자리인데 SK가 현재 순위나 팀 전력의 안정성을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나머지 6개 팀이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뻔한 얘기가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SK와 기아, 한화 세 팀 중에
두 팀이 5강을 갈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승팀은 어느 팀을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순위를 봤을 때는 두산과 NC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산과 NC가 우승할 확률이 90%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네. 나머지 팀들이 한 10%를 나눠 가는다고 보고 두산과 NC 중에는 두산이 2배 정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여담이긴 하지만 현장 인터뷰에서 정근우 선수가 한화가 우승하면 8명의 팬에게 밥을 쏘겠다라는 공약을 받아내셨잖아요. 그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근 선수 워낙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가 전반기 막판부터 중반 이후부터 치고 나가기 때문에 5강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가 바라는 정근우 선수가 바라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8명의 팬에게 밥을 사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그래도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하지만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흘린 뜨거운 땀방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K리그 울산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울산 원정에서 1승 4패로 부진했다. 반면 울산은 최근 안방에서 연승 행진 중이다. 또한 실리 축구를 앞세워 최근 3승 1무 1패를 거뒀다며 이번 경기에서도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과 상주의 경기입니다. 포항이 홈 경기 3연승을 질주하는 동안 9골을 넣은 반면 실점은 단 2골에 불과하다. 상주는 팀 득점 리그 1위에 빛나지만 안방에서 강한 포항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위권 팀인 수원FC와 전남의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했고요. J리그의 간바오사카와 후쿠오카의 경기는 홈팀의 낙승을 전망했습니다. 히로시마와 요코하마의 경기는 안방에서 더 공격력이 강해지는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측했고요. 우라와 레즈와 오미야의 경기는 연승을 노리는 홈팀의 3승세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6경기를 전망해 드렸는데요. 4경기 예상이 맞았습니다. 챌린지 투어의 대구와 서울 이랜드가 나란히 승리했고요. J리그의 우라와 레즈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K리그에서는 전북이 포항을 꺾고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현장 인터뷰에서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신태용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그냥 YTN 스포츠 24를 보고 계십니다. 한 말씀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렇죠. 보고 계십니다. 스포츠 24? 네, YTN 스포츠 24를 YTN. 보고 계십니다. 스포츠? YTN. YTN. 네, YTN. 여러분은 지금 YTN 스포츠 24를 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스포츠 24를 보고 계십니다.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십니까?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이제 다가가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제 한 발 이제 또 전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죽음의 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가 죽음의 조일 수도 있습니다. 피지는 어느 팀에도 다 이기고 가고 나머지는 물고 물리면 2선 1편들도 탈락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2차전인 독일전에 올인하는 것도 그겁니다. 최악의 경우 2선 1무만 해도 우리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에 이제 석현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가 기대가 되거든요. 현준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돌면서 이제 파워풀한 축구를 하고 있고 현준이 앞에서 강하게 부딪혀 줌으로써 또 우리 팀의 최대 장점인 미드필드 2선 침투가 더 용이하고 또 2선 침투의 선수들이 더 많은 골을 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올림픽팀이 이번에 재밌는 축구 하지 않을까 저는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예선에는 전술을 한 3-4가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새로운 어떤 전술?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전술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썼는데요. 선수 구성이 18명, 필드 플레이 16명 갖고는 더 이상 제모니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전술이 많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가지고 진짜 이길 수 있는 전술이 뭔지 우리 선수들이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찾고 가면서 상대를 부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를
되기 위해선 자신의 축구 철학과 맞지 않는 성적을 따라가는 전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저 올림픽에서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맞는 전술을 따라갈 것입니다. 리그에 있어서는 진짜 팬들과 하나를 될 수 있는 공격 축구, 재밌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국가대항전은 재미보다는 일단 성적을 우선으로 내면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 있어서는 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재밌는 축구보다는 성적을 낼 수 있는 축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월드컵 나가면 당연히 16강, 8강, 올림픽 나가면 메달 당연히 따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보다 훨씬 강한 나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고 있고요. 수비가 불안하다고 항상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했는 경기 중에 그렇게 큰 시점 했는 건 일본전 3대2로 졌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실점 경기도 16경기를 했고요. 왜 우리 어린 선수들한테 자꾸 수비 불안 하는지 모르겠고 축구란 것은 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느 팀에도 슈팅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슈팅 아니면 축구를 안 해야 되죠. 슈팅 한 번 주고 나면 어느 수비가 약하더라, 대인방어가 약하더라, 조직이 약하더라 하는데 왜 그러면 16경기 무실점 경기도 했는데 왜 수비가 약한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최대의 수비 라인을 지금 구축했으니까요. 그런 얘기는 이제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오히려 더 23세 이하 선수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만큼의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에 대한 섭섭함은 좀 없으셨나요? 있죠. 제가 왜 K리그에서 했던 만큼 왜 대표팀 못했을까? 뭐 남들은 너 그 얘기하면 너무 가슴 아프니까 다들 시시하는데 저는 그 경기가 제 축구 인생에 너무나 큰 교훈을 준 경기였습니다. 방송에서 뭐 써야 될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조물주가 모든 걸 다 주지 않는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체육 수업만큼은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이자 리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문팀 준비. 자, 하나, 둘, 셋. 문. 하나, 2, 1. 파이팅!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지금은 엄연한 체육 시간입니다. 즐거운 체육의 비결은 눈높이 교육에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응용해 달리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거기에 학습 효과까지 더했습니다. 모두 함께 같은 동작을 하고 공기돌을 한 손에 쥐는 등 미션을 통과해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의 서먹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두 한 마음으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푸는 맛이 약간 쏠쏠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되게 재밌고 애들끼리 함께 달리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덜 힘들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어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장에서 열리는 축구 시합. 그런데 주인공이 여학생들입니다. 엘리트 선수나 동아리 부원도 아닙니다. 공을 따라가기도 버거운 학생부터 문전 앞에서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하는 학생까지 모두 같은 반 친구들. 담임 선생님도 목청 높여 응원하고 승부차기 때는 모두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모두의 축제입니다. 축구는 남자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같이 하니까 재밌었어요. 능숙하게 원반을 던지면서 플라잉 디스크를 즐기는 여학생들. 그 사이 입시 스트레스로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유니세프가 조사한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체육 시간이 활기를 되찾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학교가 더 행복해지고 밝은 학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만을 위해 억지로 하는 체육이 아니라 모두가 즐기는 체육 시간의 변화. 학교 운동장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YTN 박광현입니다. 스포츠 24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